그러면 자, 오늘은 견종, 내 견 친구를 소개합니다. 전 시간에는 이거 없었죠? 되게 캐릭터 이쁘잖아요? 그죠? 내 견 친구를 소개합니다. 예, 2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전에 우리 1탄 했던 거 기억나? 뭐였죠? 워킹 그룹. 뭐 하는 애들이었죠? 일하는 애들. 무슨 일 하는 애들?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 그 다음 구조.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 하기 힘든 일. 그 다음 위험한 일을 해주는 애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여기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갔었죠? 총 4가지로 나눈다 그랬는데 경비견, 구조견, 썰매견도 들어가고, 그 다음 하나는 지문반 하는 애들. 자,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견종 아시겠어요? 기억 안 나. 근데 처음에는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 시간에 얘기했죠. 막 책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직접 보는 게 가장 빠르고, 직접 보면서 지나가는 개 보면서 얘 뭐더라? 얘 뭐더라? 이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은 알고 있는 개부터 알아가면 돼요. 처음부터 견종책 1페이지부터 아펜핀셔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펜핀셔 이렇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테리어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리어예요. 테리어는 전에 뭐 하는 애들이라고 했었죠? 사냥. 모든 개는 다 사냥이에요. 그쵸. 여기 보면 작은 동물 사냥이에요. 쥐, 토끼, 오소리 이런 조그만한 동물들을 사냥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 자체도 작아요. 쥐는 요만한데 개가 이만해. 그러면 사냥하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냥감이 요만하면 그거에 따른 강아지들도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동물들은 자기가 살려고 도망갈 때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어디로 도망가? 막 숨어. 여기저기. 그러니까 작은 곳에 들어간, 작은 공간에 들어간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얘네들 자체도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산지가 거의 대부분이 영국이에요. 자, 그럼 테리어 그룹의 대부분의 원산지가 영국이다. 그럼 영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개들을 만들어냈을까요? 견종책을 보시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면 거기 안에 영국. 독일 조금 들어가고, 프랑스 좀 들어가고, 미국, 영국. 그럼 다른 나라들은 개가 없을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때 몇 마리였죠? 견종으로 등록돼 있는 애는 한 마리지만, 그 다음 견종으로 등록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순종으로 불리는 애가 2이가 더 있었잖아요. 최소. 그럼 얘네들은 원산지가 우리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영국이라고 나와요. 이 이유가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영국이라 원산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한 게 이 테리어를 말씀을 드릴 때 하려고. 자, 영국이 강대국입니까? 아니면 좀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까? 강대국이었죠. 여러 나라를 지배를 했던, 식민지가 아주 많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 조공이라고 아시죠? 조공. 내가 식민지 나라가 이제 정기적으로 다치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줬잖아요. 그쵸? 중국에 많이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조공품 중에 하나가 애견이었어요. 강아지, 그 나라의 개. 그래서 이 영국은 여왕의 나라인 건 알고 계시죠, 다들? 이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 이런 여왕들이 개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최초의 도그쇼가 개최된 것도 영국이고, 강아지 품종 개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도 영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산지가 영국으로 나오는 이유는 막 여러 나라에서 막 조공품을 막 받아. 그 다음 얘를, 뭐 이름이 그 나라에서는 있었겠죠. 근데 그 애를 데려다가 개량을 좀 해요. 용도에 맞게끔. 귀족들이 이제 사냥할 때 조금 더 좋게끔 좀 용도에 조금 변경을 해서 개량을 하고, 그 다음 원산지가 어디 되는 거? 영국이 되는 거.
그래서 견종책 보면 영국이라는 것도 나오고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나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얘네들이 태어난 나라가 있고 그 다음 개량이 되거나 아니면 개로 등록한 나라가 영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시험에서 이 견종 난 모르겠어. 원산지가 어딥니까? 이렇게 나와. 난 모르겠어. 그러면 영국, 미국, 프랑스 셋 중에 하나만 찍어도 50% 맞아요. 세 개 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영국. 그래도 50% 맞아요. 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원산지가 영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개들을 개량을 했고 등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테리어 그룹에 있는 애들은 특징이 털이 아주 거칠어요. 이제 이 뒤에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강아지들 종류가 견종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 이제 사진 보면 거의 대부분 털이 약간 억세 보여. 근데 억센 이유가 얘네들이 작은 동물들 사냥할 때 동물들은 어딘가 이렇게 막 들어가서 숨는다 그랬죠. 막 여기 막 들어가. 그러면 거기 안으로 강아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동굴 같은데 만약에 뭐 여우나 누군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네들이 가시덤불이나 동굴 이런 데 막 몸을 삐집고 들어가다 보면 털이 마찰에 의해서 뽑혀요. 근데 털이 뽑히면 그 다음 나는 털은 내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나요. 자, 우리 사람도 보면 어릴 때 막 잘 넘어지는 사람 있죠. 근데 넘어지면 꼭 같은 데만 다친다? 이게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다 넘어지면 항상 여기 까이면 그 다음 넘어져도 여기 까요. 그 다음 넘어져도 또 여기 까요. 그쵸? 근데 그 까이는 부분, 다치는 부분 한 번만 살 이렇게 만져보면 다른 데 살보다 조금 딱딱해요. 그거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털이래. 오. 여기 살 좀 딱딱한 이유가 우리 많이 쓰잖아. 손바닥 딱딱한 이유가 좀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개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이 억세게 나요. 강하게.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털이 거칠거나 짧으면서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견종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때문에 애들이 조그마한 거에 반응이 정말 빨라요. 테리어 혹시 직접 봤었어요? 불테리어나 이런 애들 보면 내가 여기에서 공을 살짝 이렇게 움직여. 그럼 애들 어때? 막 엄청 막 달려나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조그만한 장난감 이런 거에 집착이 강해요. 엄청나게 강해요. 큰 거 막 던지는 거야 가는구나 이러지만 조그만한 거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반응은 진짜 빨라요. 테리어들이. 그래서 그것만 봐. 특히나 조금만 막 이렇게 가는. 그래서 집에서 파리 같은 것도 잘 잡고요. 벌레 진짜 잘 잡아. 바퀴벌레 정말 잘 잡아. 어느 순간 보면 막 바퀴벌레 입에 물고 있고 막 이래요. 테리어들은. 그런 작은 거 움직임, 빨빨 거리는 작은 거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얘네들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얘네들은 사냥을 하는 본능이 이렇게 행동이지만 우리가 봤을 땐 어때? 정신사나워. 엄청 정신사납지 얘네들이. 왜냐면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 자, 우리가 TV 보잖아요. TV 보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러고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TV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냥 가만히 죽은 사람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볼까요? 하면서 손 만지작 특히나 발 까딱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애들이 한다니까. 이런 작은 움직임에 대한 반응. 그러면 혼자 막 내 발을 사냥하는 거야. 혼자 막 내 손을 사냥하는 거고. 그래서 애들이 엄청 부산해 보이고 이렇게 보면 정신없어 보이고. 근데 그게 전부 다 테리어의 성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개 왜 이렇게 정신없어요가 아니라 그 견종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작은 거에 대한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이 정말 강해요. 투견으로 많이 이용이 됐었어요. 애들이. 그리고 테리아라는 라틴어에서 이 테리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이거는 땅을 파다라는 의미예요. 뭐 굴 속에 들어간다든지 쥐나 토끼 같은 애들이 막
뭐 두더지 이런 애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 땅 파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그래서 정말 많이 파요. 테리어 키우는 집은 이불이나 뭐 소파나 이런 데 보면 막 다 스크래치 나 있을 거예요. 애들이 미친 듯이 파거든. 그게 다 특징이에요, 이 견종의. 자, 대표견으로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 이 알죠? 어떤 애인지.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 알아요? 이름 너무 길어. 열 몇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애 13글자예요.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가 풀네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웨스티 하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요. 캐리블루 테리어 어떻게 생긴 애인지 혹시 모르죠? 자, 잭러셀 테리어. 잭러셀은 조금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어데일 테리어. 오, 얘도 좀 생소할 거고. 스코티시 테리어 혹시 생소하고. 배들링턴 테리어는 동물농장에 많이 나왔었죠. 얘 막 서로 싸우는 애들로, 그쵸? 테리어는 우리가 쉽게 접하지는 못하는 그룹이에요. 많이 키우지 않는다는 얘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몇 견종을 제가 이제 보여줄 텐데, 쟤는 뭐야? 쟤는 뭐야?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하나? 한두 견종은 알 거고 나머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럼 한 마리씩 한번 사진을 봅시다. 저 질문 있는데요. 요크셔 테리어도 테리어예요? 요크셔 테리어는 테리어를 이제 교잡해서 만든 애긴 하지만 테리어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얘는 토이 그룹, 나중에 우리 배울 토이 그룹에 들어갈 거예요. 그 이유는 토이 그룹 할 때 다시. 이거는 AKC,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또 영국 기준에서는 테리어로 들어가요. 자, 테리어 그룹의 그루밍 특성, 아까 와이어 코트. 와이어 코트. 와이어가 딱딱한 강모를 얘기를 해요. 아까 강모가 나오는 이유는 얘기를 했었죠. 얘네들이 막 들어가, 굴속, 가시덤불 이런 데 들어가. 근데 어떻게 찔리거나 벗겨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강모가 나온단 말이죠. 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거든. 근데 지금 강아지들 그래요? 어디 사냥 가? 굴속에 막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와이어 코트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물 목욕을 자주 시키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점점 털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털이 부드러워지면 얘네들 그 털을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그렇게 개량을 몇백 년을 그렇게 개량이 되어 온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워지면 피부 트러블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털을 뽑아줘요. 사냥으로 얘네들이 털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털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털을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 봐봐요. 내 머리카락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우리 이 생 머리카락 뽑으려고 하면 안 뽑혀. 아고 이거 왜 뽑혀? 자, 이 죽은 머리카락이었나 봐. 잘 안 뽑히죠. 이 머리카락은 내 머리에 필요한 털이기 때문에 안 뽑혀요. 잡아 있어. 근데 흰 머리카락 지금 잘 안 나죠. 흰 머리카락은 딱 잡았을 때 뽑으면 어떻게 돼요? 숭 뽑혀요. 그 이유가 불필요한 털이기 때문이에요. 자, 강아지들, 테리어 애들은 이 부드러운 털 자체가 필요가 몸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뽑혀요. 그래서 스트리핑이라고 해서 우리 이거 좀 얘기 드리기가 그런데 닭털 뽑듯이 이렇게 등을 홀라당 다 스트리핑 한다고 하거든요. 털을 다 뽑아내는. 뽑아내서 강모를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 좋으라고? 아니, 그치, 강아지 피부를 생각해서 그 강아지의 특성이 그 강모가 나와야지 되는 애들인데 그래야 피부에 도움이 되는 털인데 그게 점점 부드러워지니까 얘네들이 피부 질환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이랑 같이 사니까 어떻게 사람이 뽑아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테리어의 미용이 나온 거예요. 스트리핑 내지는 플러킹도 있고 뭐 종류는 기법은 아주 다양합니다만은 그 이유가 전부 다 강모.
와이어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은 스트리핑과 플러킹을 합니다. 뭐 때문에? 와이어 코트 때문에. 근데 다리와 몸은 짧게 커트를 해요. 다리와 몸 쪽에는 얘네들이 사냥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머리에서부터 등만 긁혀요. 다리 쪽은 잘 안 긁혀요. 다리를 막 이러면서 가는 애들은 없거든. 근데 이 다리 쪽은 털을 약간 방실방실하게 놔둬요. 아주 방실방실한 애들이 있고 아니면 몸털보다 조금 길면서 관절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우리 에어 신발 왜 신습니까? 발목, 무릎 이런 데 보호하기 위해서 신죠. 마찬가지 강아지들도 뛰면서 이런 관절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 쪽에 있는 털은 약간 방실방실하게 커트를 해주게 돼요. 와이어 커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견종마다 좀 달라요. 와이어 커트가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슈나우저처럼 이렇게 방실방실한 털을 놔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털은 짧게 커트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활동할 때, 사냥을 하기 위해서 활동할 때 걸리적거리는 털은 없도록 최소한의 자기 몸만 보호할 수 있는 털만 남기고 나머지는 짧게 커트 내지는 뽑아주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면 요즘에 하도 강아지 요즘 좀 이슈 많이 되죠. 강아지 학대, 미용하는 거 학대니 뭐니 요즘 보니까 막 난리도 아니던데 왜 그런지만 알면 돼. 그리고 그거를 인지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오늘 수업 안 했을 때는 밖에서 강아지 미용 대회나 아니면 미용실 갔는데 강아지를 막 털을 뽑고 있어. 닭털 뽑듯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그치? 뭐 어떻게 개 털을 뽑아? 너 머리털도 다 뽑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견종의 특성을 전혀 이해 못한 상태에서 얘기해요. 이제 왜 뽑아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애들은 뽑아줘야 돼. 근데 강아지들이 응. 털이 강아지 털이. 되고 말해요? 네. 털 뽑을 때 안 아파요? 자, 그래서 우리 흰머리 뽑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생 머리카락 뽑을 때는 아파.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몸에서 필요한 털은 뽑을 때 아파요. 그래서 말티즈 푸들 털 한번 뽑아봐. 안 뽑히고 애들 막 난리 나요. 아파서. 근데 테리어인 애들은 등털 쪽의 털은 정말 숭숭 뽑혀요. 오, 이거 왜 이래 할 정도로 숭숭숭.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테리어 스트리핑도 해볼 거거든요. 미용 시간에. 그때 한번 보면 느낌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후 그루밍 시간에 아프칸 털 뽑을 거죠. 플러킹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봐봐요. 아, 불필요한 털은 이렇게 빠지는구나.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견종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제가 사진을 띄울 겁니다. 어떤 견종인지 맞춰보세요. 얘 뭘까요? 스코티시 테리어? 테리어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어서 테리어는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캐리블루 테리어? 약간 요크셔 테리어를. 요크셔 테리어 조금 닮았죠? 혹시 노르위치 테리어라고 알고 있어요? 처음 들어? 처음 듣는구나. 노퍽 테리어 처음 듣는구나. 얘는 노르위치 테리어라고 하고요. 노퍽 테리어라고 하는 애는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귀만 접혔어요. 얘는 귀가 서 있는 애. 자, 그 다음 봅시다. 엄청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얘 보면 대갈 장군이야. 쇼장에서 얘 보면 다리만 움직이고요. 얼굴만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떠다니는 애예요. 너무 귀여워. 정말 너무 눈도 되게 커요. 엄청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얘는 댄디디몬트 테리어라고 하는 견종이에요. 처음 듣죠? 얘는 요크셔 테리어랑 비슷해. 얘는 강모가 아니에요. 얘는 약간 빳빳한 털이긴 하지만 이 테리어의 특성처럼 막 강모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얘는 테리어랑 약간 외형적인 모습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네, 스카이 테리어라고 하는 애예요.
다음 다시 얘는 도대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지 저런 개가 있긴 한지 나는 도대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개인데. 자, 얘는 케언 테리어라고 합니다. 우리 좀 웨스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화이트 테리어라고 하는 걔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케언 테리어라고 하는 애예요. 얘도 아까 댄디랑 조금 비슷한데 얘는 댄디보다 귀염성은 많이 없어. 어떤 거? 얘 혹시 나 이 견종 아는 사람 커피 쏜다 오늘. 빨리. 베들링턴 테리어. 막 던져봐야지. 막 던져. 아는 애들 막 던져. 에어링턴 테리어. 뭐, 누구? 에어링턴? 에어링턴은 누구야? 화이트 테리어. 화이트 테리어 아닙니다. 모색으로만 보면 화이트 테리어가 맞지만 아닙니다. 왜 아무나 막 던져. 슈나우저. 화이트 슈나우저. 누구? 얘 혹시 실리엠 테리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 처음 들어봐요. 아, 그치. 처음 들어. 얘 실리엠 테리어라고 하는 애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얘가 베들링턴. 베들링턴? 미니쇼. 미니어처 슈나우저? 얘가 아까 나왔어요. 캐리블루. 그치. 캐리블루 테리어. 캐리블루 테리어예요. 자, 얘는 뭘까? 그치. 얘는 모르면 안 되죠. 박명수 닮은 꼴 해가지고 TV에서 많이 나왔었죠. 불테리어. 얘는 불테리어 베이비.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얼굴이 된다 생각해봐. 애기 때 너무 귀여운데. 얘네들은 불테리어입니다. 얘네들은 한 마리 한 마리 설명을 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으로 보여줬고, 이제부터는 한 마리 한 마리씩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처음에 나온 애가 미니어처 슈나우저예요. 얘는 원산지 독일이라고 나왔죠. 자, 아까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막 여기저기 나라에 분포된 애들을 데려와서 개량을 하고 영국이라는 이름으로 견종 등록을 했다면, 독일은 거의 대부분 독일 내에서만 이루어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 애들은 독일스럽게 생겼어. 근데 뭐야, 독일스럽게 생긴 게 뭐야 하지만 이제 견종 공부하다 보면 독일인 애들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성격들이 비슷비슷해. 독일 애들은 좀 독해요. 좀 독합니다. 독일 애들 중에 미니어처 걷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니어처 핀셔도 있고, 핀셔라는 이름 들어가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다 원산지가 독일이라고 보죠. 그쵸. 자, 얘네들은 모색이 블랙 앤 실버, 솔트 앤 페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애가 솔트 앤 페퍼라고 하는데, 솔트, 페퍼 알죠? 소금하고 후추하고 막 이렇게 섞여 놔가지고 몸에 뿌린 것 같은 애들. 근데 얘네들 특징이 앞에 슈나우저 앞에 미니어처가 붙었어요. 이름 앞에 크기를 나타내는 어떠한 단어가 붙으면 100%는 아닙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크기가 똑같은 형질에 있는 애들이 크기가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면 돼. 그래서 미니어처 슈나우저는 어떤 애, 표준의 스탠다드보다 작게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미니어처라는 말이 붙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스탠다드 슈나우저에서 작게, 한 단계 작게 만들어져서 미니어처 슈나우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테리어 그룹에 들어가요. 근데 스탠다드 슈나우저는 워킹 그룹에 들어가요. 얘네들은 경비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 그러니까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경비가 아니라 해충 잡는 경비를 했던 애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스탠다드 슈나우저에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해서 뭐 블랙 그레이트 댄과 부비에드 플랑드르라는 게 말도 처음 들어보죠. 말도 처음 들어보죠. 아까 캐리블루 테리어 좀 큰 애처럼, 캐리블루 테리어는 좀 많이 다른데 좀 재밌게 생긴 애 있어요.
그 다음 울프 스피츠 등 이런 애들을 교배를 해가지고 자이언트 슈나우저를 만들었고요. 큰 애를. 그리고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왜냐면 쥐나 이런 애들은 되게 크기가 작은데 걔네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농가에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미니어처 슈나우저를 만들었는데, 그때 블랙푸드라고 아펜핀셔라고 있어요. 원숭이처럼 생긴 애가 있어. 우리 토익그룹 할 때 할 건데 진짜 원숭이. 걔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그 아펜핀셔를 같이 교잡을 해가지고 만든 애가 미니어처 슈나우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니어처 슈나우저랑 스탠다드 슈나우저랑 자이언트 슈나우저는 약간 비슷하지만 미니어처 슈나우저는 많이 달라요. 얘네 둘보다는 형질이 많이 달라.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강아지들이 좀 달라요. 스탠다드랑 자이언트는 비슷한데 미니어처는 좀 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전쟁하기 전에는 농가에서 이런 해충 잡고 그 동물들이 막 닭이나 뭐 이런 애들 잡아먹을 때 이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다면, 전쟁 이후에는 얘네들이 쥐잡이 개, 그냥 이 쥐잡이 개라고 하는 거는 스포츠예요. 전쟁 후에 아주 삭막해진 사람들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뭐 투견도 되게 그때 활발했었죠. 투견 문화가. 그때 독스포츠로 있었던 게 이 쥐를 광장에 풀어놔요. 그리고 얘네들을 풀어놔요. 얼마나 많이 잡느냐. 다다다다닥. 그걸로 하나의 놀이, 스포츠로서 쥐잡이개를 했던 애들입니다. 이 미니어처 슈나우저가. 자, 모색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온 애가 솔트앤페퍼. 좀 특이한 모색이에요, 얘는. 자칫 잘못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로 보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다른 견종에서 흔히 보이는 모색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 얘는 블랙 앤 실버 내지는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왼쪽 편에, 몸털은 전부 다 블랙, 그 다음 머즐, 이 주둥이, 뭐 눈, 그리고 다리, 이쪽은 화이트 내지는 실버로 나오는 애고, 그 다음 올 블랙, 이렇게 아예 올 블랙이 있어요, 모색. 화이트 슈나우저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 2학년 가서 견종학 아예 깊게 들어갈 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하기는 너무 기니까. 자, 그 다음 나온 애가 에어데일 테리어입니다. 얘 원산지 영국이라고 나와요. 응. 응? 누구 지야? 한준희 교수님 강의. 자, 얘는 플러킹 시저링이라고 나오는데 잠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니어처 슈나우저는 미용을요, 앞에 스트리핑, 플러킹, 시저링이 들어가요. 자, 스트리핑은 아까 뭐라고요? 털을 뽑아요, 강모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 플러킹은 강모 있는 애들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라고 보면, 솎아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시저링은 뭐 가위 커트고. 자, 근데 얘도 같은 테리어인데 얘는 왜 스트리핑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모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굳이 인위적으로 뽑아줄 필요 없어요. 관리만 해주는데. 플러킹이랑 시저링만 하면 돼요. 자, 등 쪽에 있는 부분은 플러킹이 들어가고요. 다리에 있는 약간 방실방실한 털은 시저링, 커트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 특징이 수달, 물지, 족제비, 사냥견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워터사이드 테리어, 빙그리로 이름이 지어졌었는데 빙그리가 지명이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에어데일 테리어라고 아예 겸명이 등록이 되게 됐죠. 그게 영국 계곡 에어리버라고 하는 데에서 얘네들이 사냥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에어데일 테리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약간 좀 슬픈 역사를 좀 갖고 있는 애예요. 얘가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했죠. 그다음 대전 차견으로 사용된 견종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전 차견이 뭔지 아세요? 그쵸? 폭탄, 일명 자폭견? 전쟁 때 엄청난 개들이 희생이 됐었어요. 이용이 됐었고. 강아지들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적한테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돼 있어? 적이야. 그럼 죽여야지. 안 그럼 내가 죽는데.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동물은 해가 되지 않겠다라는 동물, 그리고 사람의 명령을 잘 듣는 개들로 전쟁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품 같은 거, 식량 같은 것도 얘네들이 조달을 했었고요. 경비 같은 것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얘는 에어데일 테리어는 모색 자체가 이 모색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외부에 노출이 거의 안 되는 색이에요. 자연 색깔과 비슷한 모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로 많이 사용했었고, 뭐 세퍼트도 그렇지만 워낙 많은 개들이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자폭견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흰색 이런 애들은 눈에 확 띄니까 색깔이 좀 어두운 쪽으로, 어두운 쪽에서도 자연과 가까운 색깔. 그래서 이 에어데일 테리어가 전쟁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폭견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자, 그 다음 잭러셀 테리어예요. 귀엽죠? 잭러셀. 자, 얘는 플러킹도 없어요. 그쵸? 시저링도, 플러킹이란다. 시저링이 없어요. 스트리핑도 없고. 얘는 강모에서 이제 부드러운 털들이 나오면 그거를 정리해주는 플러킹만 하면 되고, 그 다음 글러브 브러싱이라고 하는 거는 브러싱, 우리 슬리커 브러쉬처럼 딱딱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강모 정리해주는 글러브로 이렇게 장갑으로 돼 있는 이렇게 브러쉬가 있어요. 그걸로 매일매일 관리를 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스무스, 털이 아주 짧은 스무스와 요 옆에 보면 털이 그나마 조금 있죠. 라프 내지는 브로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프랑 브로큰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부드러우냐 뭐 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잭러셀 테리어 좀 알죠? 네. 잭러셀 테리어 그쵸? 얘는 쥐잡이랑 여우 사냥에 이용이 됐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잭러셀 목사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우 사냥 광이었대요. 이제 여우 사냥에 완전 미쳐가지고 80 넘게 막 계속 여우 사냥만 하고 그 개들을, 여우 사냥 잘하는 개들을 계속 찾아다녔대요. 딱 얘가 발견된 거지. 그래가지고 얘한테 잭러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잭러셀 테리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얘네가. 자, 얘 어디서 우리 봤었나요? 영화? 자, 내가 항상 수업할 때, 매년 이제 견종 수업할 때 나오는 게 나이가 딱 나이대가 나와요. 딱 나와. 자, 혹시 영화 마스크 알죠? 이거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마스크를 대번에, 잭러셀에서 마스크를 대번에 아는 사람들은 약간 연배가 좀 있는. 자, 잭러셀 테리어가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진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를 헐리우드 대스타로 만든 영화 마스크. 이 마스크에서 이 보여? 마스크 이렇게 쓰면 막 이러는 개 있었잖아요. 걔가 잭러셀 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스크 때문에 잭러셀 테리어가 많이 알려졌고요. 그다음 세계적으로도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또 잭러셀 테리어가 이 마스크라는 영화 때문에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화 마스크 하면 잭러셀 테리어가 나오고요. 잭러셀 테리어 하면 연관 검색어에 마스크, 짐 캐리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같은 연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견종 공부하면서 영화에 나왔던 애, CF에 나왔던 애, 드라마에 나왔던 애, 이런 애들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고객들이 누구 얘기 안 해. 어디에 나오네? 어디에 나오네? 우리 그레이트 피레니즈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상근이 이걸로 끝나. 게임 끝. 그지? 상근이 하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애가 그레이트 피레니즈인지 그레이트 댄인지는 몰라 잘. 근데 그냥 상근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이 되는 개들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폭스테리어입니다. 얘 뭐 하는 애일 것 같아요? 폭스. 여우 사냥하는 애.
폭스. 이름에서도 아예 나왔죠. 얘도 플러킹과 시저링을 하는 애들이고요. 얘 여우 사냥하는 애인데 아까 잭러셀 테리어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잭 러셀 목사. 이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우 사냥에 미치셨던 분. 완전 광적이었어요. 그래서 잭 러셀 테리어를 자기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어라 하다 보니 얘가 나왔어. 얘는 이름 자체에서 폭스 테리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여우 사냥에 천부적인 애예요. 그래서 얘한테 내 이름을 넣고 싶었는데 이미 잭 러셀한테 내 이름을 줬잖아. 그래서 얘한테는 이름을 안타깝게도 못 줬어요. 근데 얘를 더 예뻐했대요. 얘가 그만큼 여우 사냥에 탁월한 애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스무스, 털이 짧은 애가 먼저였고요. 그 다음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털의 필요성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 코트, 와이어 헤어드라고 하는 와이어 코트, 와이어 폭스 테리어를 만들게 개량하게 된 거예요. 자, 질문 있나요? 저 앞부 주둥이에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미용? 이거는 미용 시간에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원래 2학년 수업에 가서 할 거, 견종. 모든 개들은 미용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다 있어요. 원래 이렇게 미용해는 없습니다. 그렇게 미용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미용 시간 내지는 2학년 견종 시간에 가서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스코티시 테리어. 왜 갑자기 인상을 써? 스코티시 테리어 얼마나 귀여운데. 자, 스코티시 테리어. 자, 지금 쭉 한번 봐봐요. 원산지 다 영국이었어요. 누구 빼고? 그치, 미니어처 슈나우저 빼고. 자, 얘네들도 플러킹 시저링. 이제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플러킹 시저링 넘어가고 원산지 영국입니다. 얘네들 모색이 블랙. 우리는 스코티시 테리어 하면 거의 대부분이 블랙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밀색이라고 해서 얘네들 휘튼 모색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블린드. 그때 호랑이 사사삭 그 색이라고 했었죠. 섞인 색. 그 브린들도 갖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갖고 왔어요. 알죠? 얘 브랜드. 얘 뭐예요? 아가타. 아가타 브랜드 얘 모델이에요. 닮지 않았어요? 그죠? 아가타 보이나? 브랜드예요. 자, 얘네들도 쥐토끼 사냥을 하는데 얘네는 영국이나 뭐 사람들이 좀 귀엽게도 생겼어요. 성격이 약간 기질이 강하면서도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거부감이 크게 들지 않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작아. 다리가 좀 허리가 좀 길어. 원래 허리가 긴 애들은 귀여워요. 허리 길고 얼굴 큰 애들은 귀여워. 그쵸? 허리 길고 얼굴 큰 애들은 좀 귀여워요. 얘가 딱 그거거든요. 허리가 길어, 다리 짧아, 얼굴은 커요. 그래서 좀 귀여워요. 근데 귀여운 외모에 반대로 얘네들이 공격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쥐, 토끼만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같이 키우는 고양이, 뭐 새, 작은 동물들까지도 죽여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닭 우리 수면조. 그쵸. 닭들도 막 물어.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해서 얘네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견종이에요. 자, 스코티시 테리어 같은 경우는 연관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게 미국 대통령들이 되게 사랑한 개였어요. 스코티시 테리어가.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혹시 아시나요? 뭐 기념관도 있잖아요. 기념관 앞에 세워진 동상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옆에 얘가 팔라라고 하는 애예요. 여기 보면 퍼스트도 팔라라고 나오죠. 얘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말 예뻐했던 퍼스트도 팔라입니다. 백악관에 같이 들어갔던. 그리고 여기는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 안에 있는 팔라에 대한 이제 뭐 여기 보여요? 밥그릇.
팔라가 썼던 뭐 밥그릇, 목줄 이런 게 다 있어요. 기념관에 전부 다 전시되어 있을 만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 팔라가, 즉 스코티시 테리어가 연관으로 나와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멀어 보이잖아요. 약간 멀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분은 누구시죠?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 보면 이게 전용기에서 내릴 때 꼭 스코티시 테리어를 같이 내렸었고, 사진 찍을 때도 같이 찍고, 아이고 같이 찍고,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시 대통령도 백악관에 들어간 개가 스코티시 테리어예요. 대통령하고 친하네. 부럽죠. 친하네요. 자, 그 다음에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입니다. 얘는 알죠.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다, 슈나우저 빼고는 우리가 볼 일도 많이 없었고 잘 모르겠다 했으면,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는 얘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해요.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시저. 우리 강아지들 캔 있잖아요. 시저. 거기에 모델견이죠.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샴푸 앞에 막 모델 할 때 많이 나오는 애가 이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인데, 얘는 저기예요. 얘는 모색이 뭐 화이트 테리어니까 화이트밖에 없고 너무 길어. 아까 13글자였죠.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 너무 길어. 그래서 얘가 줄임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줄인 건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딱 줄임말을 써요. 그래서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라는 풀네임보다 작게 줄임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를 딱 쳤을 때 나오는 검색어와 얘가 줄임말을 웨스티라고 얘기해요. 그냥 웨스티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 수를 보면 웨스티라고 검색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줄임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 영국 애고요. 얘는 모색이 화이트 테리어니까 당연히 화이트밖에 없겠죠. 근데 얘가 스코틀랜드 말콤 대령,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서 항상 그냥 말콤 대령이라고만 얘기하는데, 폴텔로츠 대령이라고 있는데, 이 대령이 이 사냥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테리어들을 데리고 사냥 가는 걸, 테리어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가서 사냥감인 줄 알고 팡 쐈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내 강아지였어. 왜냐하면 사냥감이랑 내 강아지랑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자, 얘네들, 검정 애들, 아니면 색깔이 조금 누리끼리한 애들은 사냥감과 내 강아지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아끼는 개를 총으로 쏴서 본인이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얀 애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사냥감과 아주 분리되도록. 멀리서 봐도 쟤는 딱 내 강아지, 내 사냥개 딱 보이도록 화이트 모색을 갖고 있는 애들만 선발을 해서 얘네들을 화이트 모색을 아예 정해서 딱 화이트 테리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름에도 화이트라는 얘기를 넣었고, 얘가 아까 처음에 우리 견종 내가 막 보여줬을 때 케언 테리어 기억나요? 얘 좀 화이트 테리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아까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케언 테리어에서는 화이트 모색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도태를 시켰어요. 화이트 모색이 나오면 안 되는 애여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런 애들로 점점 교배를 통해서 아예 화이트 테리어가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테리어들만큼 공격성이 아주 막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테리어 중에서는 좀 많이 키우는 애들이에요. 테리어들보다는 순해요. 그렇다고 뭐 순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테리어에 비해서는 좀 순해,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은 말콤 폴테로츠 대령이 아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폴테로츠 테리어라고 불렸었는데 1904년에 화이트 스코티시 테리어라고 그 다음에 불렸고, 그 다음 1904년에 아예 풀네임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라는 풀네임 공식 이름을 얻게 됩니다. 얘는
내가 얘는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광고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좀 검색을 해봤는데 얘가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 엄청 여기에 김남주 씨랑 아마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후라이팬 광고에서도 나왔었어요. 후라이팬 쫙 하면 막 후라이팬 막 있는 거기에서 이제 옆에 같이 있던 애가 이 웨스티였고, 그리고 얘는 혹시 보석 비빔밥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어요? 보석 비빔밥? 저도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 애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웨스티가 여기 이분하고 같이 나온 웨스티. 영화나 드라마에 같이 나오는 화이트니까 아무래도 사진도 잘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다른 테리어에 비해서 조금 순하다는 거. 왜? 화이트가 나오지 않는데 화이트 열성의 유전자를 조금 뽑아왔기 때문에 공격성이 조금 없어지게 된 거라고 봐져요. 얘 누군지 알아요? 얘 누구? 얘. 베들링턴 테리어. 그죠? 자, 얘 둘 다 베들링턴 테리어예요. 미용 되게 특이하게 하죠. 우주선 약간 이렇게 배 모양으로 하는데, 자, 느낌이 어때요? 지금 보면 양 같지 않아요? 네. 성격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은 순해 보이네. 지금 딱 외모적으로만 봤을 땐 되게 순해 보이죠? 방실방실하고 막 털도 방실방실해. 그리고 눈 봐, 눈 보면 천사,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진짜로 보면 너무 착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특징으로 가봅시다. 특징으로 가봅시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베들링턴 테리어는 다른 테리어들은 아까 강모가 나거나 아니면 털이 짧거나 그런데 얘네들은 털이 방실방실하게 나는 애들이에요. 방실방실. 그래서 시저링을 해줍니다. 푸들털이랑 좀 모질이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해요. 얘도 영국이고요. 얘는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냥 우리가 아까 배웠던 테리어랑은 조금 외형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시각하운드의 외형을 갖고 있어서 아마 시각하운드의 애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휘펫이 여기, 휘펫 혹시 알아요? 시각하운드 중에 하운드 잘 뛰는 애들 중에 조금 작은 애가 있어요. 걔가 이 애를 만들 때 이제 베이스가 좀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쥐, 오소리, 수달 사냥에 이용이 됐었어요. 얘는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게, 테리어는 제가 공격성이 있고 기질이 되게 강하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 전에 있는 테리어들 이렇게 봐봐.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매섭게 생기고 좀 공격성 있게 생기고, 그리고 털을 직접 보면 눈앞에서 딱 강모를 보면 사나워 보여요. 털 자체가 되게 빳빳해. 그러니까 되게 강해 보여 애들이. 근데 얘는 안 그렇거든. 털이 푸들처럼 방실방실하고 양 같고 막 걸어오는 것도 얘가 아치형의 등을 갖고 있어요. 등이 이렇게 굽었어. 그러니까 애가 올 때도 약간 어거정 이렇게 와. 그래서 되게 귀엽고 천사 같고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눈도 난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눈빛으로 사람을 봐요. 그러다 보니 다른 테리어보다 공격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쟤는 착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막 다른 게 물고 있고 서로 귀 물어서 막 피 나고 있고, 예전 동물농장에서 아마 베들링턴 테리어 4마리 키우시는 분 나왔던 적 있는 것 같은데 퇴근해서 집에 와보면 막 피바다 돼 있고, 본 적 있어요? 베들링턴 테리어 아마 그 여자분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걔네들의 성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놀아, 놀 때. 그러다 한 번 싸우면 막 애들이 막 피나도록 싸워요. 테리어의 성격들이에요. 근데 외형적으로 너무 이쁘고 귀엽고 보였기 때문에 외형은 천사야. 근데 하는 짓은 악마라는 거죠. 근데 이 악마가 진짜 얘네들이 별나서 악마가 아니라
테리어의 성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근데 얘네들 아기 때 사진을 보면, 내가 아기 때 사진 아니고, 아기 때 사진을 보면, 정말 귀엽게 생겼거든요. 아기 땐 다 귀여워. 그래서 아기 때 봤는데 테리어 같은 애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약간 강모 같은 것도 나오고 어느 정도 특징을 알 것 같은데 배들링턴 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 양처럼 되게 순하게 생겼거든요. 곱실곱실하고. 그래서 뭐 샵이나 이렇게 분양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배들링턴 테리어가 있어. 우리 집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주 아짱아짱 걸어가는 아기. 뭐 10몇 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털컥 얘 배들링턴 테리어 너무 이뻐 보여. 그래서 얘를 분양받아 간다고 고객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양받아 가는구나, 데리고 가세요 할 게 아니라 얘 성격이 이래요, 공격성이 있고 테리어는 어린애들한테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견 쪽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종사를 하실 분들은 견종의 특징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객들은 다 할 수가 없죠. 선택을 할 때 그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서 강아지를 어떠한, 얘네들 수명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10년 이상인데 10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 애들인데 그 생활 패턴에 맞는 애들을 추천을 해주고 권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견종이 중요합니다. 매주 그냥 견종 중요하다 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하다 보면 미용할 때도 들어가고요. 뭐 훈련, 교육 이런 거 들어갈 때도 당연히 물론 들어가죠. 간호할 때도 들어가요. 뭘 하든지 다 들어가요. 동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내 견친소 말이 아직 입에 안 붙네. 견친소, 내 강아지를 소개합니다. 테리어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질문. 아니, 안 끝났지. 아니, 안 끝났어요. 자, 질문할 거 있어요. 테리어는 좀 생소하죠, 애들 보니까. 지금 한 애들은 내가 한 마리 이렇게 찝어줬던 애들 있죠. 찝어줬던 애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가까이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가면 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고객이 될 텐데, 고객들이 어느 정도는 좀 키우고 있는 애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격들을 갖고 있는 애들 위주로 한 거고요. 이 애들만이라도 아셔야 돼요. 누구였죠? 한번. 처음에 미니어처 슈나우저 있었고, 웨스티라고 해도 돼. 웨스티는 공통이에요.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라고 하면 물론 좋지만 웨스티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돼요. 그렇다고 우리 뭐 요크셔 테리어를 요키, 뭐 요태 이렇게는 안 돼. 공통으로 하는 것들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에어데일 테리어 있었고, 잭러셀 테리어 있었고요, 폭스 테리어, 스코티시 테리어 있었고, 배들링턴 테리어 있었고, 이렇게인가요? 우리 8견종밖에 안 했나? 자, 그 다음 테리어, 아까 우리 사진 보면서 잠깐 지나갔던 테리어 누구 있었죠? 불테리어 있었고, 캐언 테리어 있었고, 그 다음 내가 대갈장군 대갈장군 있었잖아. 대갈장군, 댄디 디먼트 테리어. 그렇게 지금 다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특징들만 똑똑똑똑, 아 그래 그때 얘기했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머리 큰 애, 다리 짧고 걔가 있었어, 걔가 된 뭐였는데, 그렇게만 알아도 된다는 거. 지금은 이렇게 생긴 애가 이런 이름 비슷하게 있는데 라는 것만 알면 돼요. 나중에 어차피 다 알아.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또 아까 캐언 테리어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캐언 테리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내가 웨스티가 캐언 테리어에서 이 외형적인 모습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얼굴이 좀 빵빵해. 웨스티처럼 좀 빵빵해요. 걔가 캐언 테리어예요. 또 누가 있었죠? 처음에 딱 나왔던 애가 내가 노르위치 테리어라고 해가지고 귀가 서 있는 애. 근데 얘랑 똑같은
똑같이 생겼는데 귀가 접힌 애가 있다 그랬어요? 노르포크 테리어. 그래서 노퍽 테리어라고 얘기해요. 노퍽. 얘는 귀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 있어. 그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블루 무슨 블루? 그치. 무슨 블루? 무슨 블루? 괜찮아. 몰라도 돼. 얘 캐리블루 테리어인데 그래 블루. 캐리블루 테리어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아까? 털이 배들링턴 테리어처럼 곱실곱실한 털이에요. 그리고 모색에 블루빛이 나기 때문에 블루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캐리 블루 테리어. 얘도 털이 다른 테리어들처럼 강모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억센 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곱슬곱슬곱슬 푸들처럼 꼬불꼬불꼬불. 그래서 얘네들은 나이프로 털을 플러킹하는 애들이 아니라 어떻게? 가위로 곱슬곱슬 시저링하는 가위로 커트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벌써 우리 몇 견종이에요? 14견종? 13, 14견종이에요. 지금 막 뭐 어쩌고 이렇게 알 필요 없이 아 얘는 이렇게 생긴 애, 웨스티는 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애인데 얘 왜 뭐 같은데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서 이번 견종 시간 하면서 조금씩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굳이 다 할 필요 없어. 한두 마리만이라도 알고 가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알지도 못해.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견종에 대한 그 강아지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애동과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서 조금 더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습득이 되긴 할 거예요. 자, 견종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그 배들링턴 테리어요. 배들링턴 테리어. 걔가 얼굴이 이런 식으로 일단 돼 있잖아요. 그게 배들링턴 테리어 얼굴이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긴 했어요. 만져본 적은 없어가지고 보기만 해가지고. 다른 개들처럼 이렇게 딱 이게 스톱이라고 하는데 눈과 눈 사이 이렇게 경계 여기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여기를 스톱이라고 하는데 스톱이 명확하게 재어져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밀면 좀 푸들처럼 생겼어. 근데 일부러 털 자체를 이렇게 아예 완만한 곡선이 되도록 이렇게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볼 때도 요렇게 땅콩 모양? 처럼.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눈이 보이면 안 돼. 옆에서 볼 때는 눈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그게 그 미용의 특징이에요. 그 미용을 왜 그렇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미용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애들 귀를 다 이렇게 밑에를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물리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면. 그쵸. 귀 끝은 그 강아지들 보면은 아까 털이 든 애들 귀 끝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탓셀이라고 하거든요. 미용 이제 털 용어 얘기할 때 탓셀이라고 하는데 배들링턴 테리어 같은 경우는 귀가 좀 늘어졌어요. 길고. 근데 캐리블루 테리어는 귀가 좀 짧은 편이고 짧은 애들은 좀 덜하지만 긴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끝에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동상 걸리기 쉬워요. 우리 사람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상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스크래치 이런 것들 나도 뭔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보호 털이에요. 사람도 보면 겨울에 우리 동상 걸리는 데가 이런 데 동상 걸리는 건 없잖아요. 몸에. 어디 부분에 거의 대부분. 끝, 말단. 강아지들도 귀 끝에 피가 몰리거나 뭐 이게 더웠을 수도 있고 추웠을 수도 있고 뭔가 혈관이 팽창해가지고 얘가 터지잖아요. 뭔가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이게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귀 끝에는 항상 털을 갖고 있어야 돼요. 늘어져 있는 애들은. 짧은 애들은 그나마 덜하지만 늘어져 있는 애들은. 이것도 미용 시간에 얘기를 해줄게요. 또? 질문할 거 없어요? 진짜? 자, 그러면은 우리 테리어 어때요? 이제 왜 스트리핑 해주는지 알 것 같죠? 네.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와 어떻게 개 털을 저렇게 닭털 뽑듯이 뽁뽁뽁 뽑을까가 아니라 왜 저렇게 칼 같은 걸로 등을 막 긁어낼까가 아니라 그런 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개 때문에. 개의 피부, 개의 건강을 위해서 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테리어 키우는 사람들은 미용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 정말 많이 생겨요. 자꾸 기계를 사용을 해서 털을 짧게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면 그만큼 피부 질환에 쉽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위해서 그런 털의 특징을 살려주는 미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미용도 견종에 따라서 이 개의 특징에 따라서 다 다르게 미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할 거 더 없으면 마칠까요? 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공부들 하셨나요? 중간고사라서 다음 주에는 방송 따로, 방송이란다. 우리 수업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수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수업하는 거랑 방송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겠고 내가 어떠한 제스처를 했는지도 너무 잘 알겠고 그리고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은 더 설명했어야 되는데 놓쳤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점점 회가 지날수록 이렇게 좀 다양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을 못하고 지나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기회가 지금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잘해봐요. 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